안녕하십니까. 취미가 투자의 치투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또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 이번 시간은 C파이와 D파이에 대해서 좀 쉽게 이해하고자 서로 저와 이제 저의 구독자님들이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공부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뭐 저희가 이제 코인 엄청난 프로적인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셨으면 C파이나 D파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개념만 이해를 해 놓으시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 굳이 헷갈릴 필요도 없고요.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가 굉장히 상용성이 이제 계속해서 그 증가성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파이나 C파이에 대한 개념 정도는 충분히 어,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그림에서 이제 디파이와 C파이에 대해서 그림으로서도 좀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C파이는 이제 관리를 하는 관리자를 두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관리자가 중간에 없이 삼자 개입 없이 이제 개인 간의 거래를 한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관리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거래를 할 때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당이 되겠죠. C파이, D파이 이게 어떻게 보면 단어도 비슷하고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거예요. 뭐 이거 무슨 차이냐 거기에 대해서도 뿐더러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관심 깊게 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만 할 뿐이지. 그죠?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을 해서 그냥 뭐 괜찮은 거 가상화폐 있으면 저가에 사서 또 이제 시세 차익을 보는 그런 수준이지만 이제 이 정도 개념만 어느 정도 가볍게만 아주 가볍게만 쉽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아주 활용하실 때가 많으니까요. 뿐더러 저도 이제 쉽게 설명을 하고 구독자님들도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C파이 그 말대로 영어로 축약된 그런 단어예요. 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중앙화 금융. 저희가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은행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신 은행 대신에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또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쉽고요. 그만큼 은행에서 저희가 이제 법정 화폐 원을 그러니까 원화를 집어넣고 예금을 하고 뭐 대출도 하고 그런 어,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 습관화되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법정 화폐뿐만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까지 거래를 하죠.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과 같은 그런 어, 중앙 기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당이 되겠고 이런 이제 은행에서 했던 그런 예금이라든지 이제 뭐 돈 넣고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뭐 담보대출 등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은행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차이점만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가 은행을 대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뿐만 아니라 은행에서도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탁 관련된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라이센스를 이제 받고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암호화폐를 놓고 이자를 받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또 대주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도 하고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플레어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플레어 네트워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파이인데 디파이라는 게 아예 이제 탈중앙화 금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는 아예 이제 개인 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은행을 업자를 끼지 않고 그냥 이제 저와 구독자님 사이에 이제 만약에 암호화폐를 넣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은 디파이는 그만큼 이제 개인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개인 간의 거래라고 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파이는 그러니까 가상화폐 거래소를 끼고 저희가 이제 개인과 이제 개인끼리 이제 사고 팔 수 있다. 그렇게 간단하게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태껏 써왔던 은행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뿐만 아니라 기관을 바탕으로 해서 법정 화폐이면 뭐 원, 달러 뭐 그쵸? 그런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가상화폐가 있죠. 뿐더러 이제 그 관리하는 감독 관리자가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디파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중간에 3자가 끼지 않고 뭐 가상화폐 거래소, 은행 끼지를 않고 그냥 이제 개인 간에 이렇게 뭐 보험, 결제, 대출 뭐 이런 걸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굉장히 또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글보다는 확실히 그림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 정도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파이와 디파이 이제 장단점을 또 한번 살펴봐야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효율적이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은행 시스템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과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머리에 또 쉽게 이해가 되고 굉장히 편리하게 그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습관화가 돼 있잖아요. 습관화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뿐더러 이제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제 긴 기간을 두고 시스템이 이제 수정되고 보완됐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이다. 그렇죠. 전통 금융시장에서 은행에서 이미 이제 검증됐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성이 뛰어나죠. 그만큼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하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저희 뭐 웬만한 가상화폐 거래소 쉽잖아요. 뭐 가입하기도 쉽고 인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제 보안 문제가 좀 있는데요. 업비트나 이제 뭐 아니면은 이제 빗썸이라든지 뭐 간혹가다 이제 에러 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입출금 관련해서 그런 좀 보안적인 문제에서 아니면 해킹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안이 그렇게 안전하지 못하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굉장히 보안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보안성에 크게 중점을 두고 해결을 해야지 되겠죠. 뭐 신원 확인이야 뭐 굉장히 신원 확인 할 때 뭐 가상화폐 거래소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것도 뭐 신분 확인 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또 시간이 소요되는 건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부도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나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도 뭐 장사가 수익성이 좋다고도 수익성이 안 좋으면은 이제 또 부도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단점 등이 있다. 디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성이 굉장히 신뢰가 높죠. 왜냐하면 이제 개인 간의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왜 각광을 받냐? 그만큼 투명한 그런 이제 기록이 다 남아 있죠. 뭐 신원 확인 절차 필요 없죠. 뭐 개인 간의 거래라서. 그다음에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대중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접근성 또한 이제 굉장히 떨어 프로모션 하는 그런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뭐 아직까지는 많이 있지도 않고요. 거의 한다면은 베타 서비스 정도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 대중성이 좀 떨어지죠.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그 정도로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파이는 그냥 이제 은행 끼고 가상화폐 끼고 한다고 업자 끼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개인 간의 거래다. 그렇게 간략하게 심플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도 어느 정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